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왜 알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가격은 오르락내리락하며 때로는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런 복잡한 가격 데이터를 단순화해서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횡보 중인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심리를 파악하며 나만의 전략을 설계하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계산하여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일간의 종가 합을 5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5개의 캔들의 평균 가격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캔들로 가면 평균 가격이 여기서부터 또 5개의 캔들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5개의 캔들의 평균 가격은 대략 한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캔들로 넘어가면 또 여기서부터 5개의 가격의 평균값,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의 5개의 캔들의 평균 가격을 5로 나눈 거 대충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선이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는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선과 지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단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은 모든 기간의 평균값을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사용이 쉽고요.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이동평균선이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데이터에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해서 계산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5개의 캔들의 평균 가격을 나누기 5로 계산한 게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의 가격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넣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만든 것이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 이동평균선이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빨간 선이 단순 이동평균선이고요. 파란 선이 지수 이동평균선인데 올라갈 때도 지수 이동평균선이 좀 더 빨리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올 때도 지수 이동평균선이 좀 더 빨리 반응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좀 더 가격에 밀착해서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수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에 반해서 절대적인 지지 저항, 평균값을 의미를 둔 가격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단기간의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보통 5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고요. 5일 이동평균선 외에도 3일, 7일, 10일 등 모두 다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검정색 선이 5일 이평선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일, 60일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것을 중기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20일, 240일처럼 장기간에 좀 느리게 움직이는 이 선이 120일과 240일의 장기간의 이동평균선, 즉 장기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추세 확인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의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아래쪽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하락 추세라고 인지할 수가 있겠고,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이 올라가면 상승 추세라고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하락 추세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 구간이라고 이렇게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진입 및 청산 신호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법 중에 하나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검은색 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인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위로 크로스된 이 시점이 바로 골든크로스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돌파를 하며 하락 추세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바로 이 부분이 데드크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매수와 매도의 타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 추세,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추세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원리입니다. 가격과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는 5일 이동평균선,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의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가격이 이동평균선의 위로 올라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수의 신호로 활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는 현재 시세가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매도 신호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 추세, 하락 추세이고,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매수, 즉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이처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서 상승의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동평균선 맞았을 때마다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은 진입 타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때 이 이동평균선에 닿는 이 지점들이 바로 진입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의 순서로 이동평균선이 배열된 것을 의미합니다. 검은색의 5일 이동평균선과 빨간색의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파란색의 60일, 녹색의 120일 이동평균선이 차례대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이 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배열은 강한 상승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배열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매도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매수 타점을 잡는 데만 주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다시 꺾여 올라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배열과는 반대로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 순서로 하락하는 역배열이 있습니다. 녹색의 120일, 그리고 파란색의 60일, 빨간색의 20일, 그리고 검은색의 5일,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차례로 내려가는 배열을 우리는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역배열은 정배열과 반대로 매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매도만 공략하게 됩니다. 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아래로 꺾여 내려갈 때 매도 타점을 잡는 매매 기법으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정배열과 역배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세를 알 수 없는 혼조세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순서가 없이 서로 막 엉키고 설키고 복잡한 이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혼조세라고 얘기하는데, 혼조세의 특징은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등락이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간은 매매를 자제하거나 혹은 역방향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렵기도 하고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혼조세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정배열 구간이 펼쳐졌을 때 이동평균선이 급격히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상승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고, 매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매수 포지션을 홀딩해서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하락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하락세가 강해집니다. 이러한 역배열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갑자기 급격한 기울기를 만들 때 우리는 하락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늘리거나 홀딩해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평평한 기울기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급격한 기울기를 만들다가 거의 수평 상태라면 시장이 횡보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뚜렷한 추세가 없으므로 신호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박스권에서는 거래를 멈추고 다음 흐름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눕는 구간, 소극적인 구간의 경우 추세가 약하므로 관망하거나 소규모로 진입하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약간의 기울기가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하므로 점진적으로 매매를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파른 기울기를 만드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적극적이라는 뜻이 되므로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거나 관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해서 이동평균선의 매매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을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수렴해서 확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이 밀집해서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렴해서 확산을 한다는 것은 가격이 좁은 폭에서 모여 있다가 그 좁은 폭을 돌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다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수렴에서 확산으로 펼쳐지기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평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기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매를 할 수 있고 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계산하여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일간의 종가 합을 5로 나눈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진입, 청산 신호를 제공을 하고요.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의 종류는 단순 이동평균선과 지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하지만 가격의 빠른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수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준은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동평균선의 배열은 정배열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역배열은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강한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혼조세는 이동평균선이 서로 엉켜 있거나 뚜렷한 배열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횡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매매 조건인 정배열의 상승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확장이 나오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역배열, 가파른 기울기, 그리고 수렴을 돌파하는 하락이 나오면 매도 타점을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